그래서 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왜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외로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선은 뭘 봐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문을 닫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에? 내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사실이잖아. 왜 닫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 관찰을 해야 여러분들이 왜 없구나를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저기 뭐 주변에 있는데 뭐 안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별 볼 일 없어서 아니 뭐 있는데 왜 별 볼 일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있으니까 내가 그럼 안 사귄다 이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있든 없든 나 스스로는 뭐기 때문에 안 된다가 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없는 경우를 봐야 됩니다. 근데 딱 해갖고 뭐 상담하러 왔는데 주변에 많으셔서 안 사귀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저 아무도 없는데요. 이러면 어떡할 건데.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향의 부정적인 부분이 강조가 될 때 없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다라는 것을 연인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고 나만 바라봐줘 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만약에 나만 바라봐줘 상대방이 한다면 연애가 쉽게 잘 되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면 많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봐줘 하는데 딴 사람들이 나만 바라봐주지 않고 그것을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시각 자체가 연애를 보는 시각 자체가 우물안 개구리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넓게 보지를 못하고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세상에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와서는 그것이 결국 덫이 되는 거죠. 덫이 돼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 내가 생각하는 그 우물안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얘네들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사귀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연애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런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이 이제 그 왕자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왕자병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자기가 아주 최고인지를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안 만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오만함을 떠는 것들을 왕자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된다? 웬만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도 못 느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담벼락에 쌓여서 자기 생활에 빠져 있는 경우,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취미생활, 자기 뭐 게임, 뭐 자기 뭐 어떤 그 것에 딱 빠져서만 밖에 안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난 많이 돌아다닌다 이러는데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은 고립돼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전철이 됐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거만 자기 거 하니까 꼭 만날 사람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외에는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것만 고집하니까 주변 사람과 안 된다. 근데 분명히 가진 것도 많고 아주 인기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안 짜는다는 건 그런
자기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깨야지만이 연애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깨겠다 그러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생길 수 있겠다.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가진 것도 있고, 나름대로 아주 배경도 좋고, 여러 가지 좀 열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문제가 됐던 게 너무 자기 생각에만 빠지는 거고, 어린애 같은 마음, 나만 바라봐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매매나 합격 같은 경우에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매매. 네네. 왜? 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일단은 뭐 물건 자체가 괜찮을 것 같죠? 물건 자체가 인기 있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하는 게 아주 굉장히 환경이 좋고, 또 누구나 다 이게 탐내는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그런 데다가 이제 항상 이렇게 손에 이렇게 깃발을 쥐거나 이렇게 뭔가를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계약서, 뭐 인증서 이런 거를 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갖는다. 근데 일단은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니까 누구나 다 탐내는 물건이다 보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합격은 어떠나요? 잘 될 것이다. 합격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서 가액 공부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격증 뭐 이런 것들도 손에 줬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이 들어서 대양 카드는 잘 부모님이라든가 좋은 환경에서 내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긍정의 모습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격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게 가끔씩 이제 부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점 이런 게 나올 때는 이제 요게 이동카드적인 측면으로 봐가지고 좀 뭔가 멀리 간다 그런 얘기해서, 그래서 또 긍정으로 보면 멀리 간다, 유학 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멀리 간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좀 좋은 학교 가는데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가 지방에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겠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 하면 무조건 안 좋은 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더 좋은 데도 있어요. 그죠?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일명 저지먼트라고 해서, 원래는 심판 카드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의미가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서 심판 플러스 또는 부활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 때문에 이 카드를 과연 심판으로 해석을 할까 부활로 해석을 할까,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얼마 전에 뭐죠? 수아레스가 어디 팀이에요? 수아레스. 아르헨티나랑 어디랑 했나요? 또 가나랑 했나? 아르헨티나하고 가나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하냐? 부활로 해석할 거냐? 심판으로 해석할 건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선 심판이 상대방 팀을 한 명을 갖다 이렇게 내보냈어요. 10명이서 뛰는 어떤 그런 순간인데, 수아레스는 이빨로 그 사람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았고, 물론 지금 나중에 가서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1대0으로 이기게 되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이기게 되는데, 이때 이 카드가 저지먼트는 이 부활로 볼 거냐 아니면
심판의 카드로 볼 때 심판의 카드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심판, 저지먼트, 심판의 문제, 심판이 그 승부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다. 이렇게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저지먼트로 볼 거냐, 부활로 볼 거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또는 진짜 심판으로 볼 거냐, 그 심판관으로 볼 거냐,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나오기 때문에 타로카드 해석에는 단순하게 저 카드는 상황만이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카드가 인물로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하나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지먼트라고 하는 말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기본적으로 천사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명인데 저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임신했을 때 나와서 너에게 뭐 고전에 얘기를 해줘서 너희가 뭐 임신을 할 것인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설명을 이제 해주는 사람이 가브리엘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가브리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냐면 심판의 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려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이잖아요. 이게 관이에요. 관 속에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있는 이렇게 나팔을 소식이다도 해석을 합니다. 소식.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소식이 올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소식이 올 것이다.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그러므로서 너희가 일어남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소식이 오니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 나팔을 해석한다, 이렇게 본 거고, 항상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이제 의료계를 나타나는 거라서 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의사나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또 뭐로 보냐면 생사여탈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칼 안에 수술을 잘하면 살리는 거고, 엉뚱한 데 자르면은 죽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으로 보고요. 또 말이라고 하는 것에 선언이라고 본다 그러면 또 뭐로도 보냐면 재판장에서 선언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게 또 생사여탈권을 갖추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로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사여탈권을 갖는 사람들, 판사가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꽝꽝꽝 두들기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네? 죽죠. 죽고. 근데 내가 여기서 무죄다 이렇게 하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듯이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런 카드는 법정 카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와 관련된 의료 카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같이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도 생사여탈권을 가졌다. 왜? 너는 20년 동안은 운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20년 어떻게 돼, 죽자 이러고 죽는 사람이 있다. 누구 또 자살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빌미자고 와서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봤지만은 뭐 강강에 가면 그런 게 있다며, 여기서 자살하면 엄벌에 처함 이렇게 했어요. 뭐 자살을 하는 입장에서 엄벌을 취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런 거 의미가, 우리는 누가 한번 죽으려고 하면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들한테 그런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상담해 주는 사람도 생사여탈권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